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의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역사적인 분석, Historical Research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수십 년 전의 역사 기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백 년 전의 역사 기록과 자료를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프랑스의 역사학자 루시엥 페브르와 보르텔의 연구를 계승하여서 일상생활을 탐구한 아날 학파가 유명하죠. 그래서 보르텔의 대작 물질분명과 자본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은요, 루시엥 페브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페르낭 보르텔이죠. 이 보르텔의 대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분석을 이용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료조사에는요, 이 역사적 분석에는 우리가 먼저 자료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역사 연구가 있고 그리고 사례 연구가 있고 공식 통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는 주로 공식 자료를 이용합니다. 사회학적 연구에서 자료조사는 주로 공식 자료를 이용하는데요. 조사를 하는 해당 시점에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 이외에도 개인들의 비공식 노트와 기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토니 애쉬월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선의 참호를 연구했는데 여기서 그 독일과 영국 사병들의 일기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기간에 축구 경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여서 전쟁 중에도 적군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주로 포로 수용소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대표와 영국 팀의 대표와 그리고 또 독일 팀의 그 대표가 서로 그 축구 경기를 했었죠. 이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인들이 여기서 그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독일군 군인들의 대표와 그 다음에 영국군 포로 수용소의 대표들과 해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니 애쉬월스가 이 조사를 하다가 이런 독일과 영국 사병들의 일기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축구 경기를 한 사실을 발견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은 토니 애쉬월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포로 수용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지금도요. 이 축구 경기가 월드컵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듯이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도요. 축구 경기로 인해서 이런 명절 때에는 그 사람들도 독일 군도요. 다 그리스도교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식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비공식 자료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조가 자신의 신하
심원주와 주고받은 그러한 개인 서찰에서 조선시대 권력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며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직 대통령의 비망록에서 숨겨진 비화와 비밀스런 외교 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인구가 작성한 일기 또는 비공식 기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감정, 태도, 의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교 역사 연구입니다. 서양에서 역사적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학의 지적 관심은 20세기 초 막스 베버가 수행했던 중국과 인도의 비교 역사 연구,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이러한 비교 역사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79년에 발표한 국가와 사회혁명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테다 스코치 폴은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혁명에 대한 비교 역사 연구에서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혁명적 구조적 발생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같은 사회혁명은 계급과 국가와 국제 체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비교 역사 연구는 1970년대 역사 사회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 그 후 혁명과 전쟁과 국가, 사회운동에 관한 많은 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페리 앤더슨과 찰스 칠리, 마이클 만, 앤서니 기든스가 여러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사회 초기에 일어난 산업화와 도시화와 혁명과 국가 형성과 전쟁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 관한 연구로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는 경찰의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능력이 향상되었지만은 이전과 비교하여 범죄 발생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보고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 범죄인 탈세나 횡령 등 중간 계급의 범죄는 노동자 계급의 범죄보다 보고 비율이 낮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력의 크기와 성격도 범죄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 역시 범죄 발생 건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이전에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범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신고해도 그냥 경찰이 와서는 그냥 적당히 잘 협의하세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이 이게 심각한 범죄가 돼서요. 실제로 뭐냐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범죄 비율이 변화합니다. 공식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의 장점은 가설을 설정하는데 쉽고 변수를 연결하여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료 이면에 숨겨진 왜곡과 부정확성, 편향의 문제가 있고 시의성이 없는 자료를 이용할 때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통계를 이용하는 대표적 연구는 드리겜의 자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존 골드소프의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 구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계급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업에 관한 공식 통계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사회 통계는 사회 변동의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미래 사회에 관한 예측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 통계는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사회과학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회과학의 철학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사회적 사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과 이론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을 합니다. 사회학에서 개념 형성 과정과 이론과 증거의 관계, 동기의 성질, 언어의 역할, 증거의 성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요 이론은 규약주의와 실증주의, 실제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약주의는 무엇입니까? 규약주의는 토마스 쿤에 의하면은 규약주의란 뭐냐 그러면은 과학적 법칙과 이론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법칙과 이론의 범주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유한한 증거를 초월합니다. 증거 자체가 개념이 되어 묘사하고 이론이 정보를 줍니다. 사실과 논리를 통해서만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와 논리적 사실적 증거가 없어도 그럴듯한 이론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있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것은 토마스 쿤이고요. 이 사람이 그 규약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카르 맹거, 즉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80년대 독일의 방법 논쟁은 연역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을 둘러싼 대립이 중심이 되었는데,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과 달리 독일 역사학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사실과 사회 제도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서 최종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학파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칼 맹거는 사회과학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체의 구조에서 각 부분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론의 주요 역할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경제학의 미시 분석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이론적 과제와 역사적 분석은 다른 연구이며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베버 역시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버는 중국과 인도, 유럽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인간 행동에 큰 영향을 준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금욕적 칼빈주의가 서유럽의 자본주의 발전, 합법적 권위, 관료주의 발전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요,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이자를 별리로 구워주지 말며 이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나 그런 것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버나 이 시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그러면은요, 이 근대에 와서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는데, 이 깔뱅이 시대에 와서요, 그 은행이 이자를 받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또 합리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막스 베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지금까지 중세적인 관점에서는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야 됐었어요. 그러는데 이 근대에 와서는 돈을 빌려줄 때 약간의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꽁트 이래 사회학의 방법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의 실증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칸트 등 유럽 대륙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초월적 또는 불가지적 구성 요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대의 실증주의는 과학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 모델은 사회생활의 연구를 위해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법칙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자연과학에서 발견하는 법칙과 같은 규칙성과 비슷합니다. 사실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자연과학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경험적 지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꽁트의 사회과학과 비슷합니다. 꽁트는 계몽주의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 방법이 형이상학을 대체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과학화의 이론적 관찰이 의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학의 실증주의는 뒷게임의 사회조사에서 적용이 됩니다. 20세기 초 베버와 지멜 등 독일 사회학자들이 실증주의 방법론을 거부하며 반실증주의 사회학을 주장을 했었죠. 이들은 인간과학과 사회과학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의식과 문화규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에서는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과학적 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에서 진술과 명제의 순수한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특정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인간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방법론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마르크스주의 영향이 강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실증주의 대표적 학자들 사이에 실증주의를 둘러싼 방법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칼 포퍼는 반증을 통한 연구 방법을 제시합니다. 포퍼가 제시한 가설과 연역의 방법은 기본적인 가설의 설정과 연역의 단계, 경험적 검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과학의 경험주의 방법론이 주로 해당하는데요. 다른 한편 하버말스는 과학적 사고가 이데올로기와 유사해졌다고 지적하며 도구적 이성의 한계를 비판을 했습니다. 실증주의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진보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 정부와 기업의 테크노라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과학은 관찰자의 편견과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죠. 예, 실증주의에서 실증주의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시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은 칼 포퍼입니다. 이 칼 포퍼 때에서 뭐냐면은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판적인 실제론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실제론은 인간의 사고 또는 신념과는 분리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가리키는데요. 과학 철학에서 경험주의는 과학적 이론이 보여주는 존재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실제론은 이를 존재의 실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회과학의 철학에서 실제로는 경험주의와 전통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이 바스카는
실제론을 과학적, 비판적, 초월적 실제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적 실험과 적용하기 위해 신념의 체계와 분리된 세계에 관한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실존의 인과관계와 과학이 지식을 추구하는 메커니즘과는 서로 다릅니다. 실제는 경험과 다르며 인간과 자연은 근본적으로 다른 연구 대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치와 구조와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은 아니지만 사회학의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스카는 실증주의를 비롯한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인식의 범주와 존재의 범주를 혼동하는 인식적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오만에 빠진 나머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적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대신 실제에 대한 인간 중심적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를 인간과 겹쳐진 것이 아닌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현재 사회과학 방법론의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는 경험적 규칙성을 탐구하여 사례를 확증하거나 반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법칙은 경험적 규칙성이나 규칙에 의존하는 경향을 이야기하죠. 실증적 사회과학은 규칙성을 적절한 통계와 예측을 통해 확증하거나 반증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존재하는 것을 경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분석에 기초한 이론을 실제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과대 해석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사회적 실천인 과학을 통해 파악된 사회적 사실을 자연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사실을 자연적 실제로 파악하는 불신주의는 사회적 사실을 만드는 사회적 맥락을 무시합니다. 현실에서 역사를 배제하고 현재의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은요, 이 로이 바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실증주의의 그런 사람이죠.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적 사실을 개인들의 행위에 입각해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발생한 사회적인 맥락을 또한 무시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인간이 왜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인간 행동은 기껏해야 합리성의 결과이거나 비합리적 욕망에 따른 우발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외면한 채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바스카는 실증주의 사회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학이 아니라 인간 행위학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에 비해서 비판적 실제로는 인간의 과학이 자기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회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가치가 주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사회적 사실에 자신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회적 사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논쟁이며 본질적으로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구조주의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실증주의, 또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회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